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드름 약을 먹지 않고 영양제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는 질문들을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조금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오늘 조금 나누고 싶은 내용을 순서를 조금 정리했거든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 약을 먹은 경험이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이제 작년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에 하나를 복용을 했는데요. 약 이름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는 그 약을 하루에 하나씩 복용을 했었고요. 3개월 동안 복용을 해서 복용한 지 한 달 반 만에 효과를 서서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용하고 2달 정도가 됐을 때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진짜 여드름 포함해서 피지, 모공, 블랙헤드, 그냥 기름기까지 다 싹 다 없어졌어요, 얼굴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만져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세수할 때. 진짜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작년 26살 때였잖아요. 그때 그 약에 대한 존재를 처음 알았고, 제가 20살 초반에 그 이제 차땡박 피부과에서 오랫동안 피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여드름 치료를. 그때는 일주일 동안인가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복용을 했었는데, 사실 그 항생제는 제가 크게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장기간 먹은 것도 아니었지만 약간 먹었다가 잠깐 끊은 적이 있었는데, 끊으니까 또 나고 이게 반복되는 게 너무 별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크기도 해서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약을 안 먹고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여드름을 치료받고 한 적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은 뚜분뚜분 여러 군데 다니긴 했었는데, 작년에 갔던 피부과에서는 이제 그 약, 제가 먹었던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엄청난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몰랐지 다들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약인 거예요. 국내 후기도 엄청 많았고,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후기가 많진 않았지만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같은데 후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한 약이구나. 그럼 나도 그때 굉장히 자포자기 상태였었고, 제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도 아직 남아있지만 여드름으로 따지면 진짜 제 인생 중에서 그렇게 심한 여드름은 아니었지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 스트레스와 약간 난 진짜 답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우울함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미 얼굴에 많은 흉터가 생긴 상태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또 터지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또 흉터가 생기겠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의 약간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울증 증세와 그리고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냥 당장 피부과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대로 하자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드름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셨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너무 후기가 드라마틱한 약이었고,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하루에 하나씩 복용을 시작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하나씩 3개월 동안 복용을 했을 때 한 달 반부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2달 정도가 됐을 때 거의 여드름이 없다시피 그냥 아예 다 말끔하게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째 됐을 때 왜 끊었냐면, 제가 이거는 라이브나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기 시작한 시점부터 부작용도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항상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너무 효과가 좋은 약이라는 것도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시고, 제 영상에 댓글로도 많이들 남겨주세요. 약이 최고다. 진짜 다른 거 돈 쓰지 말고 진짜 약 먹어라. 이것만 먹으면은 이제 여드름 절대 안 난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효과가 크다는 거는 뭔가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몸에서.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양날의 검 같은 게, 여드름 그 피지선, 여드름에만 딱 작용을 하면 너무 좋지만 피지선에 모든 작용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부작용은 이거는 진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피부 건조증이 오는 거는 대부분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피부 건조증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중에 90% 이상 느끼실 것 같아요. 그냥 건조해요. 근데 이게 진짜 건조한 건가? 살짝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메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건조함. 진짜 제가 지성 피부로 평생을 살면서 얼굴에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건조함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거든요. 입술도 그렇고. 근데 진짜 건성이신 분들 힘들었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부작용이면,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도 안 했었을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지. 피지가 메마르고 유분이 메말라야
괜찮아요. 여드름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감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눈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 이제 친오빠랑 같이 일할 때 제가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이제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앞에서 이제 해가 조금 뜨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앞에서 햇빛이 이렇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눈이 너무 시리고 막 그냥 아예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도중에 눈을 이렇게 세게 감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이거 위험하다. 나 이상 되면 운전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과도 가보고 진짜 태어나서 눈에 대한 의식을 단 한 번도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이상을 느껴서 간 건 진짜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서 안구가 많이 건조한 편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인공 눈물을 넣기 시작했죠. 근데 인공 눈물도 넣을 때만 딱 괜찮아지고 그 건조한 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안구는 계속 촉촉하고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데 계속 건조한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27년 인생 처음으로 안경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근데 물론 저도 작년에 이제 약을 복용할 당시에는 고민할 그런 새도 없었고 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여드름, 내 피부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피부도 피부지만은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눈, 코, 입, 그리고 손, 발 뭐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상이 없을 땐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느끼는 순간 아, 이건 조금 아닌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작용도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런 부작용을 느꼈잖아요. 다른 분은 아예 안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의 효과를 아예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로 소통하고 막 여러분들이 후기를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때서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냥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끼는 줄 알았고 효과를 다 이렇게 많이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드물게 효과를 아예 안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드름 문제라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체질이 각자 다르고 이 여드름 타입들도 다 다르고 뭐 아무튼 우리가 진짜 속눈썹 털 하나하나도 다 다른데 이 속의 문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끼시는 것들이 다 다르고 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안구건조증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탈모도 많이 느꼈어요. 탈모는 꽤 많이 느끼시는 부작용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봤지만 도중에 부작용도 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서히 나 이제 여드름도 거의 다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서서히 좀 줄여도 되겠다. 근데 하지만 이게 확 되진 않았어요. 진짜 이 초등학생 3학년 이후로 처음 만져보는 요런 아무것도 안 만져지는 이 느낌 이거를 한번 경험한 이상 이거를 잃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했었거든요. 내가 어떤 걸 먹든 어떻게 생활하든 뭐 화장실을 안 가든 잠을 늦게 자든 그냥 여드름이 항상 없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그냥 하루에 먹으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을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진단은 12월에 받았는데 아팠던 거는 작년 10월부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을 복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8월, 9월, 10월 이렇게 복용하고 10월 때부터 이제 제 허리가 아픈 거를 그때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복용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댓글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또 혹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부작용이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신경적인 문제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찾아보면서 혹여나 이게 허리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진단을 받기 전이긴 했지만 괜히 또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드름도 많이 거의 잡힌 상태였고 뭔가 또 허리가 더 아프고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피부를 떠나서 지금 이게 아픈 게 먼저인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단 하루 만에 그냥 약을 바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 용기가 컸다기보다 여드름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단 하루 만에 그렇게 약을 단칼에 끊고 나서 이제 10일 만에 변화가 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약을 끊고 10일 만에 뭔가 약간 좀 좁쌀 알갱이 같은 게 그때 모낭염이었던 것 같아요. 모낭염 알갱이가 얼굴에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해봤는데 몸속에 남아있는 체내 밤감기가 한 달은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뭔가 그런 게 다시 내 피부로 돌아오는 걸 느끼겠지 했는데 10일 만에 뭔가 모낭염 알갱이가 올라오는 걸 느꼈고요. 또 그 2주 때서부터는 꽤 잠잠한 걸 느끼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약간 서서히 제 원래 피부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이 하루에 몇 알을 드셨는지 어느 기간 동안 복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용한 다음에 끊었는데 나 이제 여드름이 아예 안 나는 체질로 바뀌었다. 나는 이제 여드름이 안 난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끊고 나서 다시 제 피부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복용한 게 한 90알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끊고 나서 한 달 뒤부터 다시 원래 제 피부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느낌이 약간 신기해요. 이게 막 블랙헤드랑 피지랑 그 얼굴에 유분이 싹 메말라져 있어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기름기가 우선 생기고요. 기름기가 생기니까 블랙헤드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요철도 약을 복용했을 때는 아예 없었었거든요. 진짜 이게 자그마한 이렇게 살짝 우들투들한 것도 없었는데 요철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살짝 멘붕이 왔었거든요. 아, 내 피부는 원래 이랬구나. 그렇지, 내 피부에 요철이 이런 게 없었을 리가 없지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드름도 다시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났다가 또 가라앉히고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생리 전주다 싶으면은 염증이 만져질 정도로 심하게 또 났다가 또 가라앉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끊고 그렇게 3개월을 또 버텨요. 그러니까 3개월은 복용을 했었고 3개월은 끊고 나서 버티고 그렇게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끊고 나서 3개월이 됐을 때 판토텐산 약이라는 그런 존재를 또 알게 되고 그때부터 복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판토텐산을 접하고 하루에 4알씩 계속 복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먹고 있어요. 오늘도 먹고 있고 그냥 쉬거나 공백 기간 없었고 그냥 쭉 매일매일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효과를 꾸준히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복용하고 한 3주 때부터 유분기가 줄어들고 여드름도 덜 나는 걸 느꼈었는데 그냥 여기서 내가 양을 똑같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효과 본 게 쭉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뭐 더 좋아진다, 유분기가 더 줄어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처음 효과 봤던 게 쭉 유지되는 느낌으로 지금 거의 300일 가까이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효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약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약은 제가 느껴본 효과 중에 진짜 넘버원이었어요. 이렇게 효과가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아예 여드름이 안 나게 해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정말 큰 반면에 영양제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보조제 역할? 우리가 비타민을 그냥 밥 먹고 하나씩 섭취하듯이 이것도 그런 그냥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원래 나던 여드름보다는 현저히 적게 난다는 거를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복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드름 약을 먹으면 사실 그만큼 정말 덜 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느꼈던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약을 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그냥 결혼을 안 한 상태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상태고 계획은 없는데 혹시나 또 나중에 예상치 못했는데 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거의 금기 1위 그렇게 하는 약이어가지고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동안 또 혹여나 약간 내가 임신을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함도 있고 가능성이 없는데도 괜히 뭔가 그런 생리 주기가 늦어지면은 괜히 겁나고 이게 이거를 좋아해야 되는 일인데 기뻐해야 되는 일인데 겁부터 나더라고요. 혹시나 어떻게 임신하면 어떡하지? 나 지금 약 먹고 있는데 임신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지금 영양제도 만약에 임신을 한다 그러면 영양제도 줄이고 안 먹는 게 맞긴 맞지만 그 약을 먹는 거랑 또 이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꽤 나름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드름 약을 다시 복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드름이 아예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6월부터 8월 여름 기간 동안은 그래도 꽤 쉬지 않고 여드름이 난 편이었어요. 판토텐산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판토텐산은 덜 나게 해주지 아예 안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긴 나지만 매일매일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있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꽤 만족하고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드름 약은 다시 먹을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토텐산 영양제 양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복용하는 걸로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제 그 20살 초반 때랑 그리고 20살 중반 때 여드름 그렇게 화농성 여드름이 정말 심하게 터졌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우선은 여드름 약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안 먹었지만 우선 그렇게 심하고 큼직한 화농성 여드름 정말 진물이랑 피가 매일매일 흐를 정도로 심한 그런 상태에서는 우선
우선 약을 빨리 먹어서 균을 죽이고 가라앉히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그래야 흉이 안 지니까. 여드름 진행도 문제지만 진짜 흉이 져버리면 그거는 치료도 그렇고 뭐 비용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진행 중인 여드름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빨리 그렇게 심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약을 먹어서 빨리 잠재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잠재운 후에는 서서히 줄이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도입하면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영양제를 대체로 복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생활 패턴, 라이프 패턴, 뭐 먹는 거부터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도입을 하면서 점차 개선하는 방법으로 실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여드름 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받았고, 그에 반면에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요 영양제나 이런 좀 생활 패턴들, 루틴들이 저한테 가장 맞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진짜 항상 제가 매일매일 느껴요. 그리고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체질이 너무 다 다르고,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각자 느끼는 효과나 방법들이 다 다르구나 이런 거를 정말 새삼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 비탐지들이나 그리고 이런 약에 대한 존재도 몰랐던 저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 각자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실천을 하시면서 이건 나한테 별로다 하면 버리고, 이건 나한테 효과가 있다 하면 이거는 계속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하나라도 찾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여드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생기더라고요. 진짜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약간 이런 여드름 났네? 그러면 이거는 스팟 해줘야지. 이거 발라줘야지. 이거 났네? 이거는 조금 더 익힌 다음에 이거는 압출한 다음에 조금 잘 아물게 해줘야지. 이런다던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딱 하나 방법에 집중을 하고 이게 안 됐다고 그냥 포기하기보다 여러 가지 길이 많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조금 지겹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도 하나라도 뭔가 나한테 효과 있는 방법을 찾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론은 그것입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인씨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예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